수리남의 완벽 초인 주인공 강인구는 아내가 극구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잘되던 카센터를 홀라당 접고 미지의 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떠납니다. 물론 작중에서 강인구의 행동은 가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 우리는 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동이 보다 남성들의 본능에 가까운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많은 남성들이 가만히 지내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안락한 삶을 버리고 정글로, 사바나로, 바다로, 우주로, 비즈니스 세계로 굳이 위험천만한 모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이 무모해 보이는 모험가의 유전자는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아 우리 남성들의 마음속에 깊게 박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유가 좀 충격적이니까 미리 경고합니다. 이게 더 많은 간통 찬스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론부터 말하면 여성들은 강력한 리스크 테이커들과 이들이 보여주는 실적에 본능적으로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고 이것이 저들과 여성들 사이에 더 많은 성적 접촉이 발생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욕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것이 실제 원시 수렵 채집 사회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한 인류학자의 연구를 통해 알아봅시다. 유타 대학의 크리스틴 헉스의 연구입니다. 야자수가 가득한 파라과이 북부로 가보죠. 여기에 사는 아체족은 여전히 원시 수렵 채집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멧돼지를 사냥하고 여성들은 주로 야자를 찢죠. 재미있는 점은 일반 수렵 채집 사회와 달리 이곳은 야자뿐만 아니라 다른 열매들도 풍부하게 자라기 때문에 채집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칼로리 생산량이 남성들의 것을 상회한다는 점입니다. 남성들은 일일 평균 9,500kcal를 생산하는데 반해 여성들은 15,500kcal를 생산하죠. 사냥은 허탕치는 날도 많으니까. 근데 사냥의 실패에 시무룩해져 있는 남성들을 보면서 헉스는 당연한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아체족 남성들은 사냥을 때려치고 와이프 따라서 야자나 캐러 가지 않는 걸까? 헉스는 이걸 보면서 아내가 잘 나가는 김밥집을 운영하는 데에도 굳이 사업을 하겠다고 떠나는 문명화된 많은 남성들을 떠올렸습니다. 영양학상으로는 분명히 채집일이 이득인데 말이죠. 혹시 사냥은 영양학적 불균형, 양질의 단백질을 가정에 공급하기 위한 방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른 인류학자에게 문의한 결과 뉴기니 저지대에 거주하는 원시부족들은 여자들이 채집 과정에서 생선, 쥐, 군뱅이, 거미들을 대량으로 잡아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백질 공급이 딱히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주구장창 사냥에 나가고 있었거든. 심지어 탄자니아의 하드자족은 평균 29일 중 28일을 내리 실패하는 존나게 형편없는 사냥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잡히지 않는 기린의 모가지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즉 사냥감이 잘 잡히건 말건 아내가 돈을 잘 벌어오건 말건 남성들은 전 인류적으로 사냥과 모험에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대체 왜? 그런데 실마리가 엉뚱한 데서 풀립니다. 헉스가 호구 조사를 위해 부족 내 가계도를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거죠. 부족 내 뛰어난 사냥꾼들이 사실 혼외 자식을 존나게 많이 두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건 영양학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칼로리고 자시고 사냥꾼들은 더 많은 색수를 위해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었던 거라고. 헉스가 성실남과 허풍쟁이라고 명명한 사냥꾼의 두 가지 전략에 대해 살펴봅시다. 성실남들은 가정적입니다. 굳이 잡기 힘든 큰 사냥감을 노리기보다 안정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줄 수 있는 토끼나 쥐, 카피바라 같은 작은 동물들을 꾸준히 사냥하며 때로는 부인과 함께 야자 전분을 채취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죠. 이들의 공급은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넘치는 날은 없지만 부족한 날도 없게 잘 차려진 한상을 준비하죠. 물론 주변에 뭘 나눠주지는 못합니다. 반면 허풍쟁이들은 잘 잡히지 않는 커다란 동물에 집중하는데 당연히 잡기 존나 힘드므로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통계상 성실남들이 가족들에게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공급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드물게 거대한 사냥에 성공하는 경우 고기를 가정 내 창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려는 성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헉스는 이 과정에서 다른 가정의 부인들과 이 허풍쟁이 사냥꾼들 사이에 다수의 성적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죠. 즉 아체족 여성들은 이 허풍쟁이 사냥꾼이 거대한 사냥에 성공했을 때 이들에게 본능적으로 강렬한 성적 이끌림을 느꼈으며 이들과 몰래 관계를 맺고 나서 고기를 좀 더 얻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 접촉이 골무를 낀 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허풍쟁이 사냥꾼은 자기도 모르게 성실남들의 집에 뻐꾸기 새끼를 대량으로 까고 있었죠. 성실한 남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허풍쟁이의 자식이든 성실남의 자식이든 간에 반은 무조건 자기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상관없어 한다고. 오히려 이들은 성실남이 잡아온 작은 동물들과 허풍쟁이가 나눠준 거대한 고기들로 자기 자식을 더 잘 먹일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더 웃긴 점은 허풍쟁이들은 자신이 잡아온 사냥감을 주변에 분배하느라 정작 자신의 정실부인과 적자들에게는 더 적은 칼로리를 공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이건 유전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적자가 뒤지던 말던 이미 남의 집에서 다른 자식들이 쑥쑥 크고 있었거든. 자기 자식 굶기면서 고기 좀 분배해주고 씨를 더 뿌리는 게 유전적으로 이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원시 부족 사회에서 수컷의 최적의 전략은 리스크가 큰 동물을 사냥해 이것을 주변에 나눠줌으로써 더 많은 부인들과 간통하는 것이고 암컷의 최적의 전략은 성실남과 결혼한 뒤에 허풍쟁이 집 주변에 거처를
근처를 마련함으로써 쌍방에서 고기를 더 많이 받아오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성실하고 가정에 충성하는 여성과 남성들은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일관되게 손해를 보고 있었다고.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거의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죠. 실은 우리는 스킨만 갈아 낀 채로 똑같은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헉스는 다소 충격을 받았는데 이 연구는 결국 남자들이 잘 되지도 않는 사냥을 하고 모험을 위해 밖으로 뻔질나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많고 다양한 여성들과 색수를 하기 위해서라는 다소 아름답지 못한 결론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 모험가들과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거고요. 물론 각 원시 부족마다 부족 내 통용되는 규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간통에 대해 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많은 부족들은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명인의 관점에서 대단히 비도덕적인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도덕과 법제적 처벌이 문명 건설과 맞지 않는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 발달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케이스는 문명인의 껍데기를 벗어던진 우리의 날것의 모습이 본디 어떠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명백히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왜 많은 남성들이 모험과 도전 성향, 죽음을 무릅쓰고 리스크를 수락하는 리스크 테이킹 성향을 가지게 되었는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의 도전은 그만큼 많은 인명 손실을 유발합니다만 이들이 한 줌의 가능성을 뚫고 거대한 성공을 거둘 경우 사회 전방위적으로 어마어마한 새끼를 부릴 수 있도록 우리의 본능이 디자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인명 손실이 거의 없는 리스크 회피자들인 성실남들과 계속 뒤져나가는 허풍쟁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정 비율로 유지되도록 하는 근원이며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남녀 모두 우러러보도록 만드는 감정의 근원이기도 했던 겁니다. 또한 이 모험가들은 종종 문명의 막대한 보상과 새로운 발견을 가져오는 위대한 개척자들이 되었고 이것이 거대한 혁신으로 이어져 문명의 진일보를 이뤄냄으로써 인류가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데에 일조하게 되었죠. 결국 인류 문명은 더 많은 여성들을 품기 위한 남성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말이 단순한 메타포가 아니었던 겁니다.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여자들이 지켜볼 때 축구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이상한 경험 말이죠.